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본 사례인데요. 부모님들 중에 수학 같은 경우에 조금 학원 수업을 들으면 아무래도 단체 수업이다 보니까 아이가 질문도 좀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구멍이 생길 수 있어서 집으로 일단 과외 선생님을 모셔서 뭐 1대1 과외를 한다던가 아니면 학원이지만 이제 개별식으로 수업하는 그런 곳에 보내신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꽤 많이 늘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1대1 과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같은 개별 수업이라 하더라도 학원보다는 굉장히 좀 비용 부담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선택하신다는 건 그만큼 우리 아이에게 집중해서 꼼꼼하게 봐달라는 의미로 그런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컨설팅 하면서 이 1대1 과외, 집에서 1대1 과외를 수학 과외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엉망인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1대1 과외라는 게 누구한테 맞춰주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택을 한 이유는 우리 아이에게 맞춰주되, 그러니까 맞춰준다는 개념이 우리 아이의 실력이 좀 늘 수 있도록 실력 향상을 기대하면서 과외 선생님을 모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 입장은 어떨까요? 학생이 원하는 건 좀 편하게 숙제도 좀 적고 어려운 문제도 좀 적게 풀고 이런 걸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최근에 그 상담하면서 이 수학 과외, 집에서 1대1 과외 했던 애들 중에 과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맞춰준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이제 대부분 솔직히 뭐 공부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맞춰주면서 이제 숙제 관리가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아이가 숙제를 속여도 선생님이 오랜 기간 뭐 6개월, 1년을 과외를 해도 그 숙제를 속였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어떻게 속이냐면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엔 뭐 인터넷에 답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풀다가 안 되면 뭐 전부 또는 일부 모르는 문제만 골라서 검색해서 풀이 과정을 베껴 온다던가 또는 뭐 본인이 푼 게 아니라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풀어와서 이제 자기가 푼 것처럼 이렇게 해온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6개월 뭐 이렇게 뭐 짧은 기간 아이를 가르쳤으면 속여도 이해를 하겠지만 뭐 솔직히 한 1년 가까이 했는데도 애가 숙제를 속였는지도 몰랐다 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제 저희 쪽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을 때 솔직히 한두 번 컨설팅으로도 발견한단 말이에요. 속인 아이들은. 예. 왜냐면 평상시 풀던 책하고 저희가 자체 테스트 해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인 거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것도 나중에 이제 답지 뺏겨서 고쳐서 이제 맞춘 걸로. 그럼 선생님 모르고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정기적으로 이 분이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테스트도 치지 않았다는 거고, 근데 솔직히 테스트 치지 않아도 과외라는 게 1대1 과외는 옆에서 아이가 푸는 과정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보면 실력을 알 텐데 알면서 넘어갔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거나 그러면은 이제 물론 전부 과외 선생님들이 다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런 경우들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머니들은 당연히 모르시죠. 그럼 일부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하시냐? 사실 이건 선생님들 탓만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흔히 얘기는 우리가 좀 빡세게 한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정도 양은 해야 실력이 좀 올라간다라는 그 양과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뭐 이 정도 양은 해야 돼. 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좀 어렵더라도 도전을 해봐야 돼.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걸 시키면 이제 아이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학생들 대다수가 본인이 하기 싫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걸 과하게 준다. 그럼 이 선생님하고 수업이 하기 싫겠죠.
그러면 이 선생님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부모님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좋게 얘기할까요?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겠다던가, 또는 내가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뭐 짜증을 낸다던가, 기타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사실 과외뿐만 아니라 일반 학원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전에는 전 뭐 이 일을 좀 오래 해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교든 학원이든 조금 교권이 어느 문화적으로 강한 시절에는 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뭐 이 정도로 그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의 의견에 좀 많이 끌려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럴 수 있었던 게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좀 많이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아이가 뭐 수업에 대해서 조금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선생님 아이 말을 무조건 뭐 믿어주거나 그러기보다는 그 담당 선생님과 통화를 하거나 상담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크로스 체크를 하고 또는 또 선생님 의견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가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좀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의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불만이 좀 있으면 그게 정말 정당한 불만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하시고 무조건 이제 아이 말을 들으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별로래 하고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이제 학원에 전화해서 뭐 다른 학원 옮기겠다 이제 통보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좀 어느 정도 예의라 생각하시고 불만은 있지만 굳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이의 그냥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믿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한 사교육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애들 비율은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뭐 이 일을 하면서 제 연고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이제 학원들도 많이 소개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좀 관리가 좀 꼼꼼하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도록 그 중학교 때 틀을 잘 잡아주는 그런 학원을 많이 추천을 했어요. 또 관리도 꼼꼼하고. 그런데 그랬던 학원들이 최근에는 예전 같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다수가.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래도 네가 어느 정도 실력을 올라가려면 조금 하기 싫은 것도 참고 이겨낼 줄 알아야 되고 좀 버틸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없어요, 잘. 그냥 아이가 힘들다고 막 징징대고 하면 그냥 아이 말을 들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이럴 수도 있죠. 뭐 예전 같은 경우 학교에 시험도 많고 시험이 조금 어려우면 학생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부모님들께서 문제를 또 빨리 발견하실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요즘엔 중학교 때까지 내신이 굉장히 쉽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뭐 학군이 굉장히 세다 하더라도 쉬워요, 문제가.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학교 때까지 성적은 그냥 최저 학력 수준만 맞추면 90점에서 100점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걸 가지고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중학교 내신이 조금만 하면 잘 나오니까 사실 이제 중학교 때까지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 학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다니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행은 하겠죠. 선행은 하지만 중학생들까지만 다니고 고등학교 내신 대비 수능 대비까지는 안 하는 학원들 있죠. 특히 그런 쪽의 학원들은 그냥 애들이,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냥 편하게 이제 좀 맞춰준다고 해야 되나, 학원들이 놀아주듯이 숙제도 많이 안 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이제 그런 루트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편한 데 익숙해지니까, 예를 들면 당장 이제 중학교 제가 1학년, 2학년 아이들 이제 컨설팅 해보면
초등학교 때 이미 굉장히 편한데 익숙해져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와서 중학교 그게 뭐 되게 양이 많아지는 것도 아닌데 하기 싫어하고 좀 대충대충 하는 습관이 들여져 있고 그걸 안 고치면 고등학교 가서 사실 비전이 없거든요.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습관, 문제 푸는 태도,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힘드니까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시키는 학원을 안 가려고 해요.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학원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예전에 꼼꼼하게 하던 학원들이나 선생님들도 이제 애들이 힘들다고 다 나가니까 학원 운영이 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원들도 요즘에는 예전같이 꼼꼼하게 관리 안 하는 곳들도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학원을 소개하려고 하면 소개할 곳이 많이 없어요. 진짜 보낼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학원에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제가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좀 조심스러우니까. 그래서 또 뭐 제가 아는 분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도 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까지 아이들 이렇게 좀 시켜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준비한 애들은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내신이든 수능이든 깨지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근데 고등학교도 지방이나 학군이 약한 일반고는 정말 또 이렇게 그 학력이 약해요. 그래서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내신은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대신 뭐가 문제가 생기냐? 수능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그런 지역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입시에 좀 불리함을 안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좋은 내신으로 수시로 대학을 꼭 가야 됩니다. 그 동네는.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라도 대학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보내보세요. 어떻게 되나. 대학 가서 전공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경우를 좀 봅니다. 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까지 존중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66번 영상인가 거기서 찍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원래 공부하기 힘들어 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걸 사실 대부분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아이의 의견에 큰 비중을 두시더라고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객관적으로 정말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양과 수준의 문제를 아이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이 정도는 이겨내야 하는데 투정을 부리고 선생님을 트집 잡는 것인지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습 동기가 충만하고 성실하고 또 공부하는 의지가 강한 아이들이면 좀 존중해주는 비중이 좀 크겠죠. 하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이 정말 나한테 고등학교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을 시키는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가 고등학교 과정을 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투정을 부리는 것인지 냉정하게 아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서 담당 선생님과 소통을 하셔서 아이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걸 피하려고 한다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네가 목표가 있다면, 점수를 잘 받고 싶다면, 고등학교 가서 좀 이걸 잘 해내고 싶다면 이걸 이겨내던가, 아니면 그 점수를 잘 받을 생각을 하지 말던가 목표를 낮추던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하시죠, 보통은. 왜냐하면 부모님들 대부분 다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렇다고 이제 예전처럼 애들을 혼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애들한테 막 부탁을 하시고 사정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사실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해준다, 내가 엄마 때문에 학원 다녀준다, 이런 자세로 가는 거예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뭐 과외비라든지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어떤 멘탈로 고등학교 가서 그 좀 힘든 과정을 다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냉정하게 좀 따져보시고, 만약 아이 말대로 선생님 지도 방법이 문제가 있다면 선생님을 바꾸고 학원을 바꿔야겠죠. 근데 이건 아이 말만 듣고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인근 학원에 한 3-4곳 이상 테스트를 받고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아이가 실제로 어떤 상황이고 그 학원이라면 아이한테 어느 정도 양을 주고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좀 점검을 다 받아보시면,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게 좀 일치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상담해보면 집에서 이렇게 개인 과외 시킨 어머니들이 꼼꼼하게 애들 봐달라고 과외를 시켰더니 일반 그냥 관리가 조금 허술한 대형 학원 다닌 것보다 더 엉망인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공부 양도 적고, 심지어 진도 나간 것도 아이가 답지를 뺏겼는데 선생님은 모르고 계셨고, 몰랐는지 알면서도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틀렸는데 맞췄다고 돼 있다거나 뭐 이런 책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하고 과외를 사교육을 선택하실 때 아이들에게 판단을 맡기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아이들한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애는 공부할 마음이 없는 애인데 그러니까 아이는 공부할 마음이 없고 어머니는 욕심이 좀 많으세요. 근데 학원 판단은 결정하는 거 아이한테 또 맡겨요. 그러면 애는 하기 싫다고 징징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좀 많은 걸 던져줄 것 같은 학원을 피해갈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아이한테 딱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학원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는 못 구해요. 학원도 어느 정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량은 또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과외를 시켜요. 그럼 과외 선생님은 또 애한테 맞춰줘요. 이러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경쟁력을 갖출 정도의 학력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본인이 뭘 잘 알고 뭘 못하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아이들이. 근데 그런 아이한테 사교육에 대한 선택할 권한을 주고 또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정말 최근에 제가 본 대다수였고,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못하고 계셨던 경우가 많았어요. 알았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당연히 몰랐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흘러갔냐? 너무 아이들의 의사를 좀 과도하게 존중해주는 문화. 선생님들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좀 예를 들면 왜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애가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엄마하고만 이제 비밀 얘기해달라, 내색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듣고 엄마는 이제 아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학원을 바꾸고, 근데 그 기간 동안 아이의 논리에 완전히 어머니들이 세뇌가 돼서 선생님하고는 이야기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꽤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생들 컨설팅 해보면 정말 이렇게 잘 준비된 아이들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으시고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좀 많이 알아보시고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시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애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냉정하게 보세요. 얘 의사를 존중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얘가 핑계를 대는 건지, 그래서 내가 내 기준으로 학원을 보내야 되는 것인지 이 기준을 확실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애들도 왜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이거는 엄마 이겨내야 돼. 네가 만약에 고등학교 가서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이 정도는 이겨내야 돼라고 얘기가 돼서 아이가 버티다 보니까 그 뒤에는 좀 할만해졌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엄마가 시켜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참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괜찮았어요.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자기 한계를 이겨내 본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그 고비들이 몇 번 오거든요. 그러면 이겨내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만나는 그 고비를 비교적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 또 그럼 아이들이 기질이 또 다 다르거든요. 실력도 다르고 그러면 그 아이에 따라 또 이분들이 억지로 막 똑같이 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뭐 비슷하게 이제 큰애 시켰던 대로 둘째도 시키고 하는데 하면서 아이 역량을 보고 양도 조절하고 방법도 조절하시고 또 아이한테 약한 부분을 메워줄 선생님도 따로 이렇게 좀 적절하게 바꾸실 때는 바꾸시고 그게 되는 게 부모님이 아이를 정말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애한테 무조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양육자로서 기준을 가지고 얘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얘가 핑계를 대는 것인지 좀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애한테 사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은 해야겠지만 아이 말을 모두 신뢰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요.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경우 아이는 적게 쉽게 시켜줄 학원이나 선생님을 찾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줘야 될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튜브 66번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선택하시는 것부터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 예를 들어 상황이 중학생이고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다. 그러면 선생님들을 고르실 때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가르치시고 고등부 내신 대비 수능 대비를 안 해보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학생까지 아이들 대상으로 고등 과정에 선행은 하시는데 고등학생 대상으로 내신 대비 수능 대비를 안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중학생 중에서 뭐 하위권, 중위권까지는 괜찮아요. 맡기셔도. 근데 상위권을 노린다 또는 이과를 노린다 이런 아이들은 저는 별로 안 맞는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내신 수능을 가르쳐 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지역 학군의 출제 경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학군은 또 학력 차이가 있잖아요. 수능 상위권까지도 지도가 가능하신 분은 일단 수학은 문제를 선생님도 풀 줄 알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풀 줄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실력은 일단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도 수능의 수학을 소화를 하려면 중학교 때부터 또는 초등 고학년 때부터 어떤 부분을 아이들을 잡아줘야지 고등학교 가서 잘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상위권을 노리는 아이들이라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이런 분들한테 가서 배우는 게 좋아요. 예. 예.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내신과 수능을 가르쳐 보신 분들은 중학교 때 어떤 부분이 또 고등 때 또 중요하게 다뤄질 개념과 연결되는 것인지 너무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중학교 때 뭘 중점을 두고 이걸 집중적으로 확실히 잡아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진도 나갈 때 그 부분을 또 강조해서 또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조금 빨리 나가도 되는 영역은 좀 빨리 또 빼시고 이게 좀 강약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이 좀 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 경력을 좀 잘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선생님들의 관리 방법을 좀
적절하게 조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뭐 자기 수업 다 하고 문제 다 풀어 주고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수학은 아이가 풀어야 되잖아요. 애가 풀도록 만드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애가 풀도록 만들고 안 되는 거 질문하도록 만들고 지가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좀 힘들죠, 애가. 그러니까 좀 애 눈치 보느라 뭐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조금 편하게 가르치려고 그냥 다 풀어준 선생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집에 가서 풀까요? 뭐 그나마 그걸 확인이라도 하시면 좋은데 그것도 확인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시는지 꼼꼼하게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시키고 암기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아이를 진단하고 나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좀 잘 돼 있고 약한 것으로 보이는지, 앞으로 수업 진도 계획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선행과 그 다음에 현행 심화를 어떤 식으로 진도양을 조절할 것인지, 또 틀린 오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요즘 답지 뺏겨오는 인터넷에서 뺏겨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통 이제 관리한다고 하신 분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셔서 막힘없이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그렇게 시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 자세한 상황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컨설팅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진단을 도와드리고 공부 방법, 혼자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사교육 선생님들이나 학원 시스템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실지, 또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이 100% 다 채워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